맨 처음 상황 질문이란 결국 뭐냐? 고객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 이곳에 왔는가? 그의 관심과 필요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상황 질문은 첫 번째 단계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 여기서 보니까 어떤 용무로 방문했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이걸 수리 보기 위해서 왔나? 아니면 이거를 뭐 상담하기 위해서 왔나? 아니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왔나?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은 뭐냐? 잠재적인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고객이 무언가를 이용했을 때 또는 이게 없어서 어려워하는 점,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매장을 왔을 거예요. 구매를 하기 위해. 그쵸? 여러분들도 무언가 필요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그것들에 대한 심각도를 더 높여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이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왔는데 고객님 당연히 이거를 하면은 이 불편함이 해소가 됩니다. 그 불편하면은 그 몸에도 어떤 자극이 발생해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심각성을 막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고객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의 잠재적 필요를 개발시키고 이거를 잠재적 필요했던 거지만 진짜 이제 필요한 걸로 확실히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죠. 한마디로 이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줘가지고 구매에 가장 가깝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된다. 고객이 해결책의 효용 가치를 느끼고 고객의 명확한 필요를 언급해 하는 질문이다. 한마디로 고객이 이걸 딱 구매를 하게끔 최종적인 질문을 딱 날려준다. 또는 체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날려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필요를 확인하고 고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를 딱 구매를 행동으로 이제 정말 구매를 하도록 연결하는 질문. 고객님, 그래서 이걸 구매하실 건가요?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네 단계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가서 보면은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 그냥 일반 알바들하고 매니저들이 하는 질문이 좀 많이 달라요. 매니저들은 처음부터 탁탁탁탁 차례적으로 필요성에 맞춰가지고 딱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정말 구매를 하러 갈 때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실습하기를 또 해주어야 되죠. 여러분들 쌤이 말했다시피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따로 찍어서 제출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요일날 딱 개학날 바로 이거 실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습지를 먼저 뽑아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거보다는 우선은 용의복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용의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쌤이 뭐 해줬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거 그거에 맞춰서 기준이 맞춰져서 항상 와야 됩니다. 매장 판매 수업은 용의복장부터 시작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판매원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의복장이 안 갖춰져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쌤은 생각을 할 거니까 이것부터 맞춰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각자 해당 맞춰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장 판매 수업 때 그냥 막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하면은 쌤 그냥 그 친구는 수행평가 점수에서 분명히 용의복장 점수에서 깎이게 됩니다.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디랭귀지 사용하기. 바디랭귀지라는 것은 쌤이 정말 많이 사용하죠. 쌤 최근 수업 여러분들 봤다시피 막 손을 엄청 움직여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긴 한데 쌤도 여러분들이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볼게요. 안내 시에는 방향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딱 여러분들 가리킬 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많이 가리키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바닥을 보여서 이거 쌤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손바닥을 딱 위로 이렇게 보이면서 정중하게 안내를 합니다.
수요일날 이거는 쌤이 먼저 좀 실습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번 해보고 있으세요. 이렇게 보여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손바닥을 보이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3전법이에요. 여긴 나오진 않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눈, 그 다음에 손짓,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보는 것을 3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인사를 하면 손바닥으로 보이는 연습 꼭 해주시고, 시선은 늘 고객을 향해 있도록 합니다. 근데 고객의 눈을 딱 마주치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점이 쳐다볼 때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못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인중이 있는데 이 인중을 눈으로 쳐다보면은 눈을 보는 효과를 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 상대방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바라봐 주는 게 이 인중 또는 여기 미간 이쪽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을 향해 시선이 고객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과 대화 시도시 밝은 표정과 목소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해서 그걸 고객에게 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고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는 데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언행을 공손하게 사용하기. 관심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영동미래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공감화법 한마디로 네,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고객님. 그럼요. 말씀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쿠션 화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쿠션 화법이라는 것은 뭐냐? 쿠션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쿠션이 있어요. 뭔가 딱 떨어졌을 때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깨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탁탁 치고서 핸드폰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충격이 덜하죠. 한마디로 고객에게 충격을 덜 주는 거예요. 거부는 하고 싶지만 충격을 덜 줄 때 사용하는 화법을 쿠션 화법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원하시는 상품이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잠시 확인해 드려도 될까요? 한마디로 없어요. 너는 구매 못해. 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노력해서 한번 확인은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너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구매는 못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거는 고객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한마디로 고객님 그 상품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랑 죄송합니다만 그 원하시는 상품이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 고객 입장에서 좋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쌤이 이야기한 게 훨씬 낫겠죠. 이게 쿠션 화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의 말에 경청하며 끄덕이기. 네 번째, 당연히 경청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을 분석해가지고 방문 목적을 분석을 위한 질문하기. 상황 질문은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네 가지 질문 방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미래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그럼 고객이 네 라고 하면 고객님, 퇴근 시간이 계속 늦는다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너가 퇴근했을 때 어떤 게 불편하냐, 이 불편함을 찾아내고 있죠. 이건 일상 질문, 그렇죠? 고객님, 퇴근 후 시간이 없으셔서 자기 발전 시간이 없다고 하셨네요. 2, 3년 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하셨나요? 불편함을 여기서 자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거죠. 네가 그렇다면 2, 3년 뒤에는 이렇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2, 3년 뒤에도 그럴 거냐?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필요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고객님 주말 시간을 활용하셔서 꾸준히 이걸 사용해 보시면은 2, 3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가 이거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넌 달라진다. 넌 이게 필요해. 확실성을 주게 되죠. 이게 네 번째 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 실습하기를 꼭 집에서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이 밑에 이거는 쌤이 잘못 썼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쌤한테 제출 안 해도 되고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쌤은 그 당일 좋아하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